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 파트를 계속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출문제, 수능이나 평가원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좀 쉬울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옆에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자, 기억나시죠? 요거는 우리가 힘과 운동에서 배웠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과 운동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했었는지 한 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역학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힘과 운동, 운동량과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배우고 있지만 사실 이게 합쳐서 나오거든요. 이 한 개 한 개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 내용들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요 내용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했을 때 봤던 내용들인데요.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선생님이 조금 찝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약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편하게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라서 선생님 저 약자 너무 어려워요 하면은 이걸 굳이 연습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연습을 계속 하다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선생님은 이 약자로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이 탄성 포텐셜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보여지는 형태가 이제 나타났어요. 저번 교육과정과 다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교육과정까지는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이렇게만 배웠다면,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 탄성 포텐셜이 들어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핵심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중력이나 탄성력 이런 힘들 외에 다른 힘들이 작용할 때는 보존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중력이나 탄성력 같은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만 작용할 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그냥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중력, 탄성력 외의 힘들은 다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것은 다음 차시에서 열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기출문제들 중에서 실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의 운동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역학적 에너지 파트가 문제 내기가 정말 좋고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서 기출문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탑재해 놓은 그 문제들 되게 많았죠. 자, 그런데 그 문제들을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에 다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자, 오늘은 테마를 좀 정해서 실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의 운동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실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의 운동을 볼 때 조금 주목해야 하는 점을 설명을 지금부터 할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는 속력이 같은데 되게 당연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속력이 같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어떤 것까지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까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B는 질량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물체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 두 물체의 속력은 같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V는 같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의 B는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요 B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자, 질량비 좀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보는 즉시 여러분은 아,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는 거네 라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요.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이제 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선생님이 개라는 것을 그 힘과 운동할 때 설명을 했었죠. 제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개라고 설정을 하는데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는 두 물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것들을 이렇게 전체 개로 바라보는 거예요. A와 B와 이 C를 싹 다 묶어가지고 한 개의 물체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개로 만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하나의 개로 생각을 해주면 여러분들 장력은 상쇄되죠. 왜냐면은 지금 실이 A를 끄는 힘과 실이 B를 끄는 힘 똑같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 두 물체를 한꺼번에 보면은 이 두 장력은 상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작용하는 힘은 A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B의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밖에 없죠. 그러면 중력만 작용하는 이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자, 그런가요? 자, 그런데 이제 A 한 가지의 개만 볼게요. 자, A 하나의 개만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빗면 아랫방향으로의 중력과 그리고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이나 탄성력 외에 힘이 지금 A에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를 한 개만 보았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B를 좀 볼게요. B도 마찬가지죠. B도 지금 아랫방향으로의 중력과 위쪽으로 실이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를 따로따로 봤을 때와 우리 처음 봤던 것처럼 개가 한 개, 한 뭉탱이일 때는 해석이 좀 달라져요. 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A와 B를 한꺼번에 봤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한 개가 증가하면 한 개는 감소해야 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개로 따로따로 볼 수 있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문제에 자유자재로 써먹을 거니까요. 아셨나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알짜임이 한 일이다. 그리고 중력이나 탄성력 외의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번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문제 상황에서요. 주목해야 하는 점. 일단은 지금 10N의 힘을 F라는 10N의 힘을 작용했을 때 두 물체가 정지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지금 알짜임이 10N이 작용했을 때는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A가 10N으로 끌어당겨지고 있으므로 B도 아랫방향으로 10N으로 끌어당겨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즉 중력이 10만큼 작용하는구나. 자, 그 얘기는 지금 질량이 1kg이구나 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A가 P에서 Q까지 움직일 때는 30N을 작용했고 지금 Q에서부터는 힘을 작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그러면은 Q 위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네? 이거 맞나요? Q 위치에서 바로 뒤쪽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안 되죠. 왜냐면 물체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서 계속 갔던 방향으로 갈 거예요. 대신에 가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속력이 0이 되면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오는 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A가 다시 P를 지나는 순간에 주목하고 있어요. A가 다시 P를 지나는 순간 이렇게 속도가 0이 됐다가 돌아와서 다시 P를 지나는 순간 그때 A의 운동에너지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자, 여러분들 종이 쳤어. 자, 오랜만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영상에 넣어 놓을게요. 조금 더 수업 시간 같으라고. 자, 지금 시작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요 A라는 것을 볼 거예요 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에 약간 단서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조건들을 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편한 문자로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 P에서 Q까지 운동 에너지의 2배, 뭐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보기 편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mgh니까요. 지금 mg가 10이죠. 그리고 이동거리 h가 0.4니까 곱하면은 네, 4줄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자동적으로 운동 에너지,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줄이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게 마음이 편하죠. 아닌가? 나만 그런가?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는 것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우리 지금 알짜임이 20N이란 말이죠. 30에 10이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8줄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지금 2줄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6줄이 되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의 B다. 그런데 두물체가 묶여있다? 그 얘기는 이 운동 에너지의 B가 바로 질량의 B이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B의 질량이 A의 질량의 3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파트인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있는데요. 사실 요걸 여러분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중력 외의 힘이라는 것은 지금 F, 30N이겠죠. 요게 한 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나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니까 운동 에너지에다가 B가 지금 포텐셜이 변하고 있으니까 B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겠죠. 자, 위의 식이랑 어때요? 사실 같은 거예요. 지금 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력이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짜임이라고 하는 것에 F와 중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중력 외 일이 힘이 한 일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중력 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텐셜, 이 옆에 식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중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위와 아래가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식 위아래 똑같죠?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고 이제 알아야 되는 점. 자, 이제 손을 놓을 거예요. 맞나요? 지금 Q의 위치에서 손을 놓을 건데, 자, 우리는 이미 처음 상태보다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에서 손을 놓는 거죠. 얼마만큼 증가한 상태에서 놓는 거예요? 네,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지금 3, 4, 12줄이에요. 처음 상태보다 지금 12줄이 증가한 상황인 거죠. 내가 힘 F를 줌으로써 12줄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가 손을 떼는 순간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맞나요? 유지가 돼요. 자, 그래서 12줄이 증가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다시 P점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지금 처음에 비교해서 중력 포텐셜 변화량이 없죠. 그러면 이 증가한 12줄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일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때 알아야 되는 점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위에서 알아봤잖아요. 우리 질량이 3배인 거.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5번 9줄이 됩니다. A의 운동 에너지는 9줄. 괜찮은가요?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개를 보는 방법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개를 쓰면 조금 더 편해지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갖고 왔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랑
걔 하나만 보았을 때 문제풀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아까 거보다 좀 더 간단해 보이죠? 그쵸? 근데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질량이 3대 2.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의 B도 3대 2. 이제 생각이 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A가 P점에서 Q점까지 운동했을 때 B의 포텐셜 감소량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10배이다. 표현해 주셨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자, 요거 옆에 써 있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로 설명했던 것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지금 운동 에너지의 B도 3대 2다 라는 거 써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였지? 그 운동 에너지의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10배가 중력 포텐셜 변화량이다. 그것을 이렇게 한 번 더 써놓은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전체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만큼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빨라졌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요. 그리고 A 높아졌어요. A의 포텐셜 증가했어요. 자, 그럼 감소하는 거는 B가 내려가고 있네요. 자, 됐나요? 이렇게 보존의 형태를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때 아까 옆에서 정리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지금 질량이 3m이고 2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높이 변화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 요거 그냥 2m, 3m 대입해서 약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높이의 B가 나오죠. 높이의 B가 지금 2배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4랑 2랑 약분되면 2 남지. 근데 2 곱하기 2랑 지금 3이랑 3이랑 약분됐지. 자, 그러면은 지금 높이 변화가 2배가 돼야 되지만 지금 옆에 거랑 똑같아지죠. 그쵸? 제 말 이해하셨죠? 제가 산수를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A랑 B를 비교했을 때 A의 높이의 2배만큼 B가 변화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네요. 근데 가속도가 여러분들 빗면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빗면의 기울기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가속도도 2분의 1g가 될 거다라는 거 캐치할 수 있죠? 우리 g 사인 세타 배웠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g 2분의 1g로 당길 거다. 여기가 g로 당기는데 반면에 가속도가 이렇게 된다. 그럼 알짜 힘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 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랫방향으로 2m이 있고요. 이렇게 빗면 방향으로는 2분의 3mg가 있으니까 가속도는 10분의 g다. 해서 1번 체크하시면 돼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자, 그래서 말인데요. 자, 이제 앞에 게 어려웠으니까 준비한 두 번째 좀 쉬운 방법. 우리는 개를 좀 따져볼 건데요. 우리는 B만 보려고요, 이제. B는요,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왜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 외에 지금 장력이 있잖아요. 이 장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장력을 T라고 한다면 TH, 지금 이동한 거리를 H라고 했어요. 이 TH라고 하는 장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는 거죠. 지금 포텐셜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10분의 1 U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옆에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쓸 수 있나요? 지금 10분의 10 빼기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9고 그리고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EmgH만큼 변화한 거 H만큼 이동했으니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5분의 9mg가 돼요. 그러면은
B의 가속도는 EM, B의 질량분에 B에 적용하는 R자 힘, 아랫방향으로 EmG, 장력이 5분의 9mg 해주면은 10분의 g가 똑같이 나오죠. 어때요? 뭐가 더 쉬워요? 두 번째가 좀 더 쉽지 않나요? 자, 이렇게 좀 개를 다르게 봐주면 쉬워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개라는 것을 좀 잘 잡으면 문제가 쉬워진다는 것을 설명해서 그걸 조금 응용할 수 있는 문제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자,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뭘 주어졌냐면은 지금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이 3분의 1 mgd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죠? 중력 외의 힘이 한 일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3분의 1 mgd다라고 줬어요. 자, 그럼 이거 왜 변했어, 얘들아? 왜? 뭐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변했죠? 중력 외의 힘이 한 일 때문에 변했어요. 자, A만 볼게요. A만 개로 잡아. 그럼 A에는 중력 외에 장력이 있죠. 그쵸? 그럼 요거 3분의 1 mg 장력인 거예요. 맞죠? 지금 이동거리가 기니까. 그래서 요거 3분의 1 mg, 3분의 1 mg 캐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자, 기억.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 물어봤어요. 지금 봐라 얘들아.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A가 3분의 1 mgd만큼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A와 B를 한꺼번에 모았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 거죠. 보존. 그러면은 B는 3분의 1 mgd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 맞나요? 그런데 지금 포텐셜의 감소량이 mgd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2가 뭘로 빠져나가야 돼요? 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를 3분의 2 mgd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가 됩니다. 네, 기억 틀렸죠? 자, 그러면 니은 볼게요. 니은. 니은 B만 딱 보세요. 이제 A 말고 B만. B만 딱 잡으면은 지금 B에 작용하는 R자 힘 볼까요?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아랫방향으로 mg. 그리고 위에 있는 장력이 3분의 1 mg입니다. 그럼 R자 힘은 3분의 2 mg죠. 그럼 가속도는 질량분의 R자 힘이니까 B의 질량인 M을 나눠주면 3분의 2 G가 되겠죠. 쉽죠? 그러면 니은 끝. 그럼 디귿 봐요, 디귿. 디귿 풀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설정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지금 등장한 거 깜빡하다 놓쳐요. 이렇게 빗면 아랫방향으로 그러면은 라지 MA가 작용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왜냐면 지금 가속도의 크기가 A라고 줬기 때문에 지금 아랫방향으로, 빗면 아랫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라지 M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이 당연히 가에서도 똑같이 작용되겠지. 똑같이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그런데 지금 A는 가상황에서 위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의 R자임은 라지 M 곱하기 위쪽으로 가속도가 A니까 MA요. 그쵸? 그런데 A만 보았을 때 지금 요런 식 나오는 거 이해하셨나요? 요거 위쪽 방향으로의 장력이에요.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빗면 아랫방향으로의 힘 mg. 그런데 이것들의 합력이 위쪽 방향으로 MA만큼 당겨진다는 거죠. 괜찮나요? 이거 위쪽 방향 장력. 그러면 요 식을 통해서 구해보면은 넣어서 대입해보면은 라지 M은 4분의 1 M이 나옵니다. 디귿 맞는 말. 답은 4번. 이렇게 개를 좀 설정하면 문제가 쉬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아셨죠? 네, 이 문제 이제 풀어볼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풀었던 문제랑 되게 비슷한 문제예요. 상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B 아래쪽으로 mg 작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근데 이때 지금 3mg라는 일정한 힘으로 P에서 Q까지 지금 힘을 줬어요. 자, 그런데 Q점에서는 손을 뗐어. 그러니까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이 아랫방향으로의 mg라는 중력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운동 방향이 지금 이렇게 이쪽이었는데 지금 알짜힘이 아랫방향, 즉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물체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정지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정지한다고요? 네, R점에서 정지한다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처음 속도가 0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힘을 받았으니까 Q점에서 속도가 증가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Q점에서의 속도를 V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R점에서의 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상황을 0V, 0 상황이다 라고 부를 건데,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 나와요. 심심치 않게 나온단 말이야.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체크 잘 해놓으세요. 0V요. 자, 이 상황 왜 중요하냐? 한번 요 식 갖고 와 볼게요. 요거 선생님이 힘과 운동 시간에 설명했던 거 기억하세요? 어떤 것이 같을 경우에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지금 P에서 Q까지 V제곱 빼기 V제로 제로값이 V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V제곱 빼기 V제로 제로값이 V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상황에서 요 뒤에 값이 같은 경우인 거죠. 이게 같기 때문에 A와 S가 반비례하는 그런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S의 B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PQ와 QR 사이의 이동거리의 B. 자, 요건 거 다들 구하셨나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는 친구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PQ에서의 알짜임은 EMG예요. 왜냐면 3mg 빼기 mg니까. 그리고 QR은요, 3mg가 없어졌으니까 아랫방향으로의 중력, mg만 있을 거야. 자, 그럼 이때 가속도가 몇 배니 얘들아? 네, 2배예요. 질량이 똑같은데 알짜임이 2배니까 가속도가 2배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동거리는 PQ가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SE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Q에서 R까지는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럼 이때 한번 보존식을 표현해 보자고요. 자,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유가 뭘까? B의 포텐셜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A와 B가 느려졌죠. 그러면은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포텐셜이 증가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구나 라는 식을 한번 써볼 건데 지금 포텐셜이 증가한 정도를 선생님은 이제 S만큼 거리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P에서 Q까지는 U라고 할 거고요. ES니까 Q에서 R까지는 EU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 Q에서 R까지 보는 거니까 EU라고 볼게요. 변화량을.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지금 봐봐 얘들아. A와 B의 질량이 똑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같겠죠. 그죠? 그리고 PQ랑 QR에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아요. 왜냐면 0에서 V 변한 거랑 V에서 0 변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그렇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K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런데 지금 A와 B가 둘 다 K라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 이해되시나요? EU만큼, Q에서 R까지 EU만큼 포텐셜이 증가할 때 A의 운동에너지 K만큼 감소했고 B의 운동에너지 K만큼 감소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하고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E1분의 E2다. 즉 P에서 Q까지 그리고 Q에서 R까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봐라 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자, 운동 에너지가 K만큼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얘도 K만큼 증가했어.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 증가랑 이 K에다가 지금 얘도 퍼텐셜 증가했다. 맞죠? U만큼 증가했죠. 우리 아까 요때를 U라고 했잖아요. 글씨 엉망. 자, U라고 했으니까 요때를 U라고 했잖아요. 변화량이. 그러면 U만큼 증가했다. 그죠? 두 번째 상황은 지금 포텐셜은 증가했어요. 얼만큼요? 2U만큼요. 근데 감소한 게 있죠. 네, 운동 에너지 K만큼 감소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쓰면은 이렇게. 괜찮나요? U 플러스 K, 그 다음에 2U 빼기 K. 해주면 위에 거를 그대로 끌고 와주면은 이 위에 있는 요식 있죠? 요식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답은 네, 2분의 1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에너지 증가량 몇 배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문제에서 이렇게 비율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한번 그렇게 써서 풀어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를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한번 문자를 간단하게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지금 P점에서 정지해 있던 상황이었죠. 자, 근데 지금 Q점, R점 이렇게 물체가 운동에 갈 건데 저는 이렇게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K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KA가 되겠죠. 자, 요게 지금 중력 포텐셜 변화량의 5분의 4배이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줄 보시면은 A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KA의 4분의 9배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 좀 보시면은 지금 A와 B의 질량을 MA, MB라고 할 때 질량의 비를 구하래. 얘들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죠? 묶여있는 물체에서 질량의 비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묶여있는 상황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비를 물어봤다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화량을 KA라고 했죠.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때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KB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이.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P에서 Q 요 사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볼게요. 지금 P에서 Q까지 묶여있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요.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도 똑같지 않지만 질량에 따라 다르지만 증가했겠죠. 그리고 B의 포텐셜 증가했어요. 세 개 다 증가했어. 그럼 감소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겠죠. 뭘까요? A의 포텐셜 감소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나요? 증가한 만큼 감소한 것도 있어야 보존이 돼 라는 식이에요. 두 번째, Q에서 R까지 볼게요. 자, Q에서 R까지. 근데 지금 Q에서 R까지는 지금 실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예요.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A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4분의 9KA 빼기 KA가 될 거예요. 이렇게 쓰실 수 있겠나요? 자, 여기서 2분의 델타 UA라고 표현한 이유는 위에 거랑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위에 거랑 지금 P에서 Q까지 이동했을 때 2L만큼 이동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Q에서 R까지는 L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당연히 높이 변화도 2배 차이겠네요. 자, 그래서 P에서 Q까지 이동했을 때보다 Q에서 R까지 이동했을 때 포텐셜 변화량이 딱 반이 되겠죠. 높이 거리가 반이니까 비율 따지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요걸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수학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위쪽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우리 요게 요렇게 되는 거. 아시겠나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 까먹고 있는 게 있어. 옆에 지금 여기 봐봐. KA는 5분의 4 델타 UB니까 UB는 4분의 5 KA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방금 구했던 것을 위쪽에 델타 UA에 넣어주면은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B 몇 배예요? 네, 4배.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쉽죠? 자, 이 문제는 정말로 딱 비율만 해서 풀어볼 예정입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이거는 진짜 비율만 비교를 해서 B로만 딱 해주면 되게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문제 상황 볼게요. 지금 가는 정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지에 있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해석을 좀 해보면은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금 여기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3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가 3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Q는 A만 당기고 있는 게 아니고 B도 당기고 있어요. 같은 힘의 크기인 T로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때 정지에 있다라고 합니다. 정지에 있다. 자, 그러면 지금 A에 작용하는 힘은 위쪽 방향으로의 장력인 T랑 아랫방향으로, 빗면 아랫방향으로의 중력이 있죠. 그러면 정지에 있으려면은 빗면 아랫방향으로의 중력은 T가 돼야겠죠? 그죠? 그럼 B 볼게요. B는 지금 위쪽 방향으로의 장력인 3T와 아래쪽 방향으로의 장력인 T가 있어요. 지금 이 두 힘의 합력은 2T예요. 근데 정지에 있어. 그러면 아랫방향으로의 빗면에서의 중력이 바로 2T라는 얘기겠죠. 맞나요? 그냥 지금 같은 빗면이니까 가속도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뭐가 달라? 네, 질량이 다르다는 거죠. 질량. 그럼 B의 질량이 A의 질량의 2배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상황 제시를 해준 것이 바로 가 상황이에요. 맞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되는 점. 또 문제에 주어진 게 뭐냐면은 이동거리가 얘네가 실이 끊어지고 나서 처음에 정지에 있었는데 이 실을 끊었더니 정지 상황에서 B는 S만큼 이동했고 정지 상황에서 A는 3S만큼 이동했어라는 것을 문제에 줬단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정지에 있어. 왜 줬을까? 정지라는 것을. 네, 요거 좀 쉽게 하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B가 지금 운동하는 시간이 같죠. 이 시간이 똑같을 때 S와 A는 비례합니다. 맞나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볼게요. 지금 우리 이거 에너지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볼게요. 처음 속도 0이야. 그쵸?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마찬가지로 시간이 같으니까 V와 A는 비례합니다. 즉, 이동거리의 비를 줬다는 것은 가속도의 비를 줬다는 거고 가속도의 비를 줬다는 것은 그죠? 속도의 비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의 비 한번 볼게요. 속도의 비는 이렇게 3V, V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러면 이 A분의 이 C라고 하는 것 어떻게 표현할까? 라는 거죠. 지금 요 EC라고 하는 것은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에요. 근데 C는 지금 봐봐 얘들아. 같은 빗면에 A랑 B랑 같은 빗면에 있지도 않아요. 비교하기가 매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죠. 그냥 B로 보란 얘기예요. B로 괜찮나요? 왜냐면 B는 A와 같은 빗면에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B랑 A에 대한 정보를 계속 줬잖아요. 질량의 B며 속도의 B며 다 나왔으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지금 분리해서 쓴 거예요. 밑에 분모는 똑같은 거 보이시죠? 합치면 똑같아지겠죠, 식이. 그쵸? 자, 그런데 이때 지금 A를 좀 보세요. 이동한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EA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달아 얘들아, A는 지금 하나의 물체예요. 근데 이 하나의 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란 말이야. 자, 그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두 값의 크기는 같아요. 즉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의 값과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의 크기는 똑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냥? 왜냐면 운동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는 게 쉽고 포텐셜과 포텐셜을 비교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왜냐면 두 개의 크기 값이 똑같으니까, 맞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A와 B를 비교할 거야. 첫 번째, 운동 에너지 비교할 거야. 지금 A에 비해서 B가 속도가 3분의 1배죠. 운동 에너지는 여기에 제곱이니까 9분의 1. 그리고 질량 몇 배예요? 2배죠. B가 질량은 2배고 속도의 제곱은 9분의 1배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질량은 2배고 속도의 제곱은 9분의 1배야. B가 A에 비해서. 맞죠? 포텐셜 볼게요. 포텐셜은 B가 질량이 2배고 높이는 3분의 1배만큼 변하겠죠. 지금 3S 했으니까. 그죠? A에 비해서 B가 질량은 2배고 높이의 변화는 3분의 1배야.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끝나죠? 다 푼 거예요. 답은 5번. 괜찮은가요? 이렇게 비율로 뭐가 뭐의 몇 배야 라고 딱 풀어주니까 훨씬 해석은 쉽죠. 물리적인 해석이 쉬워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MGH니 2분의 1 MV제곱이니 싹 풀려고 하면은 진짜 오래 걸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조금 더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산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보자고요. 네, 오늘 제가 적은 문제를 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강의 시간을 또 보니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좀 익숙해지면 더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PPT에 실어놓은 그 수식들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그 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요. 많은 줄수를 차지하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친구들 좀 잘하는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야, 5, 6줄 넘어가면은 잘못 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물론 좋아요.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지금 물리하고 있으니까 물리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수식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물리 1까지는 그게 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하는 풀이들이 문제집에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고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제가 또 기출문제 이만큼 모아놓은 거를 줄 텐데 그거를 다 푸는 친구들은 제가 또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려요. 제 풀이를 넣어서 뒤쪽에 그걸 만들어 드리니까 꼭 열심히 하시고 많이 풀어보시고 또 궁금한 문제는 질문방에도 좀 질문 좀 하시고 아셨죠?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여러분들. 화이팅!